3주차 교재야. 3주차 교재 19번 봅시다. 쉬운 문제인데 그냥 면접 공식 한번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뭐 함수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림도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아마 4점짜리였을 겁니다. 이게 뭐 지금 2차 함수 형태로 얘를 그려놓고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뭐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얘를 1만큼 올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를 2까지 요만큼을 면적을 더하래요. 그래서 2차 함수 면적 공식은 뭐 교과서에서도 들어가 있는 공식이라서 안 쓰면 손해야. 그래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간격 2의 세제곱 윗뚜껑을 하고 아래 밑에는 2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이제 사실 제일 간단한 형태입니다. 2차 함수 면적 공식은 방학 때 이제 했었는데 요거 좀 연습하시려면 내가 이걸 넣었나 이번에? 오늘 수원 시간이지? 미안. 이걸 풀면 안 되지. 미쳤나봐요. 미쳤나봐. 오늘 수원을 풀어야 되는데 왜 수투를 풀고 있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 22번. 이거 수혈해야 되는 건데. 오늘 수원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22번. 쉬운 문항인데, 이거 언급하는 게, 뭐 내분점 공식이야. 우리가 뭐 A, B, C, D 이렇게 좌표가 있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시오 하면 뭐 공식은 너희들 알고 있는 그 공식이에요. X좌표랑 Y좌표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요 크로스해서 이렇게 곱하지. AN 그 다음에 CM 뭐 다 알 겁니다. 이 정도는. 그렇죠? BN DM 이걸 왜 얘기했냐면 당연히 뭐 공식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딱히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분 있잖아. 외분은 이제 수능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외분점 공식을 지금 1학년들은 안 배워. 이렇게 빠졌어 아예. 이렇게 빠지면 수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외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있나 보다 싶으면 되고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은 여기 마이너스만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 혹시 몰라도 진짜 내가 수능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를 저쪽에다 붙이면은 그냥 외우는 거야. 공식이라서 외분은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뭐 일단은 알아놓으시고 내분점 공식 그냥 뭐 요 정도만 언급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제 수열 문항인데 뭐 어렵지는 않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공차가 양수래요. 공차 양수. 그 다음에 A4랑 A6이 더했더니 8이야. 그 다음에 1에서 9까지의 AK가 27입니다. 자, 등차주열이야. 등차주열이면은 항상 세 가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A하고 D를 구해야 되는 요소. 뭐 당연히 생각하시고 등차 중앙 생각해야 되고 합공식. 얘네들을 서로 왔다 갔다 막 해줘야 돼. 얘네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합공식이 나왔어도 여기서 A하고 D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근데 이놈은 등차 중앙 해석이 낫죠. 등차 중앙. 왜냐면 1에서 9까지 A1, A2, A9까지의 딱 가운데 항이 5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럼 A5가 9개 있다고 보면 당연히 뭐 A5는 3이에요. 이 정보가 너무나 강력하지. 등차 수열은 A하고 D 입장에서 생각하면 A, D 미지수가 2개인 상태라서 저 2개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항 하나와 하나의 정보만 더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뭐 하나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당연히 이거 뭐 순진하게 이거 뭐 A4, A6이 전부 다 양수일 때 하나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원하는 거는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딱 단정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스타일이 두 가지야. 모든 A10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러면은 진짜 완벽하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 완벽하게. 근데 A10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찍어요, 찍어. 찍기. 그 느낌으로 가. 어떤 느낌이 강할 거냐라고 보면 얘는 공차 양수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지. 전부 다 양수이거나 전부 다 음수는 재미가 없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치?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음수일 것 같고 여섯 번째 항은 양수일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A6은 양수, A4는 음수. 이렇게 하면 이 D가 나오고, 그럼 D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D가 4니까 여기서 딱 끝나게 됩니다. 됐죠? A10은 A5부터 시작해서 5개의 공차가 가면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는 이제 수능 문제 기준이야. 수능 문제 기준으로 할 땐 당연히 AD만 구하면 끝나. 물론 그래서 저 AD를 구하는 게 킬러 문항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쉽지 않은 거야, 저게. 여기에서 A하고 D를 찾는다. 그 과정에서 등차 중앙이라는 합공식을 서로 막 섞어가면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빠듯해요. 이 정도에 집중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인데 또. 31번도 가봅시다. 31번. 이 도형 문제를 풀 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헤매면 안 돼. 헤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계속 다 찔러보고, 이거 안 나오지? 망했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 그냥 계획도 없이, 설계라고 하는 거 없이, 이게 도형 문제는 설계가 철저하게 잘 먹히는 문항이야. 그리고 이제 설계가 잘 되는 문항 중에 이제 우리 그 수투에서 함수 추론형 문제 있죠. fx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 그런 애들은 다 이게 설계가 돼요. 이런 애들은 처음부터 설계가 막 되지 않아. 이런 애들이야말로 그냥 여기저기 막 찔러보다가 나오는 애들로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맞는데,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저기 막 값을 막 찾다가 헤매다가 답이 안 나오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최악의 불이고. 자, 나와 있는 정보 봅시다.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AB가 2루트 2. 그 다음에 AC가 2루트 3. 여기가 아니네. BC죠, BC. BC가 아래쪽. 2루트 3. 그 다음에 PBC. 여기가 30도. 15도. 이게 상당히 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과생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15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 15도. 그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15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수 원문제라서 뭐 덧셈 정리 이런 거 들어가면 큰일 나. 자, 각에 대한 정보가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이때 뭘 봐야 돼? 삼각형 APC.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최종적으로 들어서 삼각형 APC를 공략해야 돼요.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넓이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면 2분의 1 AB 산세타.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의 면적도 이게 2분의 1 밑변에다가 높이 얘로 갈래? 아니면 2분의 1. 사실은 이제 순항이면 이쪽이 거의 확실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지수로그 쪽에서는 조금 더 나와도 삼각함수 이게 도형 활용 문제가 나오면 2분의 1 AB 산세타 이게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어. 면적 공식으로. 그래서 요 놈을 이제 구하시오 하는 게 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여튼 뭐 둘 다 가능해. 밑변 A식이 이쪽으로 굳이 간다면 A식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 높이. 이제 높이를 어떻게 구할래? 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아. 이게 약간 도형을 좀 해본 사람이면 이게 또 될 수 있거든.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려갖고 하여튼 뭐 이쪽은 뭐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라서 하여튼 뭐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쪽 길로 만약에 간다고 친다면 우리는 두 변 길이와 끼인각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려워요. 이 변이 3개인데 그 중에서 2개랑 게임각 하나를 찾아야 되거든. 그걸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정보를 조금 적당히 털어내야 돼. 자, 일단 뭐 가벼운 거 하나 봅시다. AC 길이는 구하는 게 쉽죠. 이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각 60도에 2루트 2, 2루트 3을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거 이제 구했다 치고, 그러면 AP를 구하는 게 쉬울까, CP를 구하는 게 쉬울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요걸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으로 치면은 여길 구하는 게 나을지, 여길 구하는 게 나을지, 여길 구하는 게 나을지, 이 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택이 또 잘 안 되면, AP에 집중을 합니다.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CP를 구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여기에서 타고 갈 때 우리는 AC는 뭐 구했으니까, 요건 구했으니까 CP로 갈 거냐 아니면은 AP로 갈 거냐, 요 선택을 해야 돼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구한다고 친다면, AP를 구한다고 친다면은 요 놈을 구하려고 하면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AP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된 삼각형 ABP를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ACP. 근데 ACP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애초에 이쪽 삼각형을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쪽 왼쪽 삼각형을 공략을 하려고 봤더니 나와 있는 정보가 2루트 2밖에 없어요. 각도 몰라. 그래서 2루트 2밖에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 그럼 이쪽은 별로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C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걸 구하기 위해서 CP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 아래쪽, 이쪽에 정보가 많지, 그치? 이쪽에 B, C, P 삼각형을 공략을 합니다. 이쪽을 공략을 해요. 이런 선택을 계속 해가야 돼. 막 여기저기 헤매면서 가면은 도형은 큰일 나. 잘못 들어가면은 10분, 20분 그냥 날려버려. 그래서 도형 문제를 나는 풀겠다라고 각오를 했으면 이걸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C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삼각형 얘를 공략을 할 건데,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쓸 건지 사인 법칙을 쓸 건지, 우리는 뭐 삼각형을 풀 때 피타고라스도 당연히 있지만 뭐 얘를 이렇게 나눠갖고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기본이야. 뭐 각이 2개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 더 낫겠죠. 사인 법칙으로 합시다. 이쪽에서 사인 30도분의 CP가 여기 길이가 나왔지. 30도, 15도, 45도, 여기 135도. 그래서 135도분의 사인 2루트 3. 요걸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C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 각을 구해야 돼. 여기 각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됩니다. 그럼 저 각을 또 어떻게 구할래? 이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 각을 못 구해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구해야 되는 일이 도형에서는 좀 흔하게 일어나요. 흔하게 일어나. 그래서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은 코사인 제이 법칙, 사인 법칙 또 고민을 합니다. 뭐 얘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래? 요 각에 대해서 이걸 직접 구하기는 힘들고, 요 각이 15도라서 이만큼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나쁜 교육청 문제야 이게. 왜냐면 이만큼의 각 사인 C분의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요. 2루트 2가 여기 60도 분의 사인의 60도 분의 2루트 3.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뭐 얘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넘어가서 사인 C가 2분의 루트 2가 나와서 45도가 나와요. 여기 30도가 나와요.
하여튼 뭐 이런 각을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을.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요소가 길인지 각인지 거기 집중을 하면서 도형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무턱대고 아무데나 막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데나 막 이제 건드리는 약간 직관적인 방법을 써서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 방법이 안 풀리면 그렇게 해야지, 그치? 어떻게든지 뭐 아예 방향도 안 보여. 그러면 그 방법이라도 써서 막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제 풀어내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안 늘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령만 좀 생겨요. 여기 건드리면 답이 나오겠지.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나한테 필요한 거 길이, 각 얘로 공략을 할래라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실력이 늡니다. 도형은. 그래야 이게 도형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풀고 쉬도록 합시다. 37번 갑시다. 37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오늘 유형의 이 합성 형태를 또 집어넣어놨어. 수원이 됐든 수투가 됐든 합성에서는 치환밖에 없어요. 합성이 되면은 치환으로, 합성이 되면 치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치환 중에서 특수한 형태가 있어. f의 gx가 x. 요거는 치환보다는 이제 그래프 y는 x, 얘네들을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함수 쪽에서 좀 더 나오고, 삼각함수랑 2차 함수의 합성 형태 봅시다. fx가 x 제곱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gx가 sin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a, b 구하라는 얘기지. 2차 함수를 완성시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조건 보면은 뭐 그냥 일단 g의 a 파이의 제곱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 0에서 x가 2파이 이렇게 됐을 때 f의 gx가 0, 이걸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된답니다. 자, 일단 뭐 가는 별거 없어요. 가는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인의 a파이의 제곱이 1이니 사인의 a파이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뭐 사인 함수 굳이 뭐 그려볼까? 이렇게 구간 안에서 뭐 나오는 게 여기랑 여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럼 여기에 있는 a파이가 이렇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파인 거죠. 뭐 없애버리면 a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분의 3이거나 2분의 1. 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잘 찍으면 돼요. 이것도 잘 찍으면 한 번에 풀리고, 잘 못 찍으면 두 번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 fx는 t, 요걸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거랑 이제 관련 있는 문제야. 요쪽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는데 모든 해합이 2분의 5파이가 된대요. 근데 이게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0이 되는 값은 0개거나 1개거나 2개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이 중에서 3개를 또 찍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잘 찍어야 돼요. 에이, 미쳤어. 이게. 왜 똑같은 애를 2개를, 여기서 근이 2개야. 이렇게. 이거 3개밖에 없어. 뭐 이거부터 들어가봐. 뭐. 아니면 얘 먼저 들어가든지. 자, 치환을 합시다. gx는 t. 그러면 ft는 0.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게 요식 2개를 푸는 걸로 분리가 돼요. 이걸 한 번 해보는 건 힘든데 식을 2개를 찢어내면은 풀기가 그래도 가능해져. 여기는 이제 이거 볼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마 뭐 하나짜리겠어. 이게 fx인데 근이 2개라고 쳐. 여기 t1, t2, 여기 t1, t2.
여기 T1, T2를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나온 애가 T1, T2니까 그래서 G의 X가 T1, T2인 또 방정식을 풉니다. 아니 T1, T2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잘 찍어줘야 돼요.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요 형태. 요 형태가 실제로 이제 함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들이야. 자, 봅시다. gx가 t1, t2를 할 건데 이거를 동시에 생각하면 힘들어. 그래서 sin x야, gx. 이렇게 해봅시다. t라고 하는 데가 여기 걸리면은 근의 합이 0이에요. 이거 근의 합이야. 근의 합. t가 이렇게 걸리면 근의 합은 여기 딱 걸리니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t가 이렇게 걸리면 근의 합이 요놈이랑 요놈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여기가 파이라서 근의 합이 파이가 돼. 되지? 되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 이 끝점이 포함인가? 0에서 2파이니까 이렇게 걸리면 하나, 둘, 셋 합쳐서 3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t가 걸리면은 요거랑 요거 2파이 해서 2분의 이렇게 해도 3파이네. 이렇게 해도 3파이. 이렇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돼요. 가운데.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있지. 0과 2분의 파이. 이게 이제 근의 합이야. 파이. 얘네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왜 두 개야? T1과 T2. T1과 T2라서 두 개를 선택해서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줘야 돼. 어떤 조합으로 2분의 5파이를 만들어줘야 돼? 이거 그래서 잘 찍으면 한 방이에요. 이게 뻔히 보이면 뭐 이놈이랑 요놈이랑 2분의 파이 이렇게 딱 되는 아니지 파이지 파이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두 개의 조합이 2분의 5파이를 만들어내니 T1과 T2가 요놈이랑 요놈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얘는 이제 이게 폭이 많아. 어느 놈인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얘는 딱 고정이 되죠. 요거. 그래서 하나의 근은 쉽게 찾아냅니다. 하나의 근은 여기 2분의 3파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T1, T2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T1을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요.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중간에 이 T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여기 T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도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상태가 돼요. 합성함수를 다루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천천히 따지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작은 것. 나머지 하나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요거 T2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A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 A가. 근데 A라고 하는 데는 여기 특수한 위치죠. 축의 위치야. 축의 위치. A가 가정을 해. 요걸 해봅시다. 2분의 3이면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 이 위치가 딱 가운데가 되지. 마이너스 1과 T2를 더해서 가운데가 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T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근데 문제가 생기죠. T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요 라인이야. T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3파이라는 근의 합을 만들어요. T2가. 그럼 넘어가. 안 돼. 숫자가 너무 커져.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가면 여기가 4분의 1이 축이 되죠. A가 2분의 1이면 축이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만큼 없으니까 T2는 2분의 1이 되겠죠. 축 때문에. 2분의 1이면 T2의 위치는 여기가 맞아. 그래서 근의 합이 2분의 5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근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뭐 fx는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이 되는 문제야. 요게. 지금 설명한 거를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x, y 요소 헷갈리면은 이게 좀, 중간에 몹시 괴로워지는데,
gx를 t로 치환해서 이 하나의 일식을 두 개로 찢어내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문자가 이게 서로 xt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푸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서 대충 어쨌든 근이 나오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t1, t2를 또 모르니 얘네들에 대해서 gx에 대해서 근의 합을 또 건드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2분의 5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를 빨리 찾아내시고,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하나 요소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낸 t1의 값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어렵게 해버리면은 진짜 문제가 진짜 산으로 가. 희한한 문제도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 일단 방금 전에 했던 이제 그 합성함수, 삼각함수 문제 풀이는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제 진짜 오래전에 나왔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3월 모의고사는 전통적으로 이 합성하고 관련된 문제를 계속 꼬박꼬박 내. 그럼 이제 수능에 나올 거냐? 그럼 몰라. 근데 일단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게, 교육청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능 출제하러 이제 많이 또 가시는 이제 추세라, 뭐 올해 갑자기 수능판을 뜯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출제위원들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 올해까지는 아마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청 문제 스타일도 많이 익혀놓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이거는 따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수투 문제를 풀려고 이게 뭐 아까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수투가 어렵네.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일단 43번으로 갑시다. 43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올해는 이제 정화식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수능 때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몰라. 이제 그 흐름은 이제 6월 정도 봐야 돼. 그 전까지는 그냥 내 방식인데, 일단 기본기 정도 해놓고, 기본기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 50% 정도, 딱 그 정도 풀면 돼. 많이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거 다 빼고 나면 50%면은 그냥 딱 요 정도 만만한 문항. 이것도 만만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들이 나오는 거 가정하고 공부해놓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6평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걸 아무리 많이 풀었다고 해도 수능 때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힘을 빼고 적당량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또 막 너무 토 나올 정도로 공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다른 더 중요한 파트를 더 신경을 쓰세요. 하여튼 근데 43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봅시다. 흐름을 좀 볼게요. 모든 항이 일단 자연수야. 정화식이 나오면 정화식 자체에 대한 의미도 파악을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앞에 나온 두 개의 항을 더하는데 2분의 1을 하는 애는 이 합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된 애가 홀수인 경우는 그대로 쓴대. 홀짝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유형습에 있는 문제를 요 홀짝으로 나누어진 정화식을 몇 개를 더 놨어. 힘들어하지? 자, 봅시다. 안나야, 너가 질문했던 거야. 자, 이게 푸는 방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시작한다 그랬지. 자, 모든 항이 자연수 중에 해요. 근데 A1이 나와 있어. A1이 1로 홀수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몰라요. A3도 모르고 A4도 모르고 A5도 모르고, 근데 A6은 또 나와 있어. 34. 이게 34고 짝수야. 그럼 중간을 몰라. 중간을 모르니까 이 방식은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이제 추적 방법이 있고 앞에서부터 밀고 오는 방식도 있고 그래. 그래서 해설은 아마 뒤에서부터 밀고 가는 걸 썼을 거야.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해설이 뒤에서 밀었으니까 나 앞에서부터 끌고 와볼게.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얘가 홀수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요. A2가 모르니까 이거 홀짝으로 나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홀수가 더해지면 짝수잖아. 근데 짝수인데 짝수면 2분의 1로 나눠주는데 2분의 1로 나눠도 여전히 짝수일 수가 있어. 홀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전히 홀짝으로 나눠줘야 돼요. 위에다 짝을 하자. 여기다 짝, 홀. 그래서 홀은 짝이지만 두 개를 합친 건 짝이지만 2분의 1로 나눴을 때 여전히 2에 대한 인수가 남아있어서 짝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이 위쪽이 좀 쉬워요. 홀짝을 더하면 무조건 이건 홀이야. 그치? 홀짝을 더하면 무조건 홀이라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짝홀을 더하면 또 무조건 홀이에요. 짝홀을 넣으면 무조건 홀이야.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야.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 무조건 짝수인데 짝수를 2분의 1을 해도 여전히 짝수일 수 있어. 요거는 이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가능한 영역. 요거 돼요. 자, 근데 안 되는 걸 이제 또 해볼게. 이게 홀수가 돼서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겠지. 이게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홀짝 그럼 여기는 무조건 홀. 홀짝 더하면 무조건 홀. 근데 짝, 홀 더하면 여기도 홀. 나와야 되는데 짝수잖아. 여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돼요. 자, 홀로 가봅시다. 홀로 가면 또 마찬가지야. 여기가 홀, 짝, 여기 짝, 홀.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홀짝을 더하면 무조건 홀이니까 이게 짝수라는 거에 위배가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짝수인 34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가능한 애입니다. 됐죠? 밑으로 가봅시다. 짝수 홀짝 더하면 여기 무조건 홀 짝, 홀 더하면 여기는 무조건 홀을 더했을 때는 홀이 나올 수도 있고 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짝, 홀로 나눠주는데 홀짝 더하면 여기 홀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안 돼. 안 되고 그럼 이쪽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얘가 짝수가 돼야 돼요. 자, 3개가 가능합니다. 한 개만 해봅시다. 한 개만. 이렇게 되는 거 하나만 해볼게. 자, 이건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홀수 이거 어떻게 세팅할까? 그냥 뭐 A 뭐 이렇게 해도 돼요. A 같은 거. 근데 A로 하면은 뒤쪽으로 가면서 조금 밀리는데 상관없어. 근데 뭐 우리 일반적으로 2m 빼기 1 이렇게 홀수 세팅하는 건 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잖아. 자, 이거 두 개를 더해 2m이 돼. 2로 나눠 m. 근데 2로 나눈 거야. 근데 요 자체가 짝이어야 돼요. m이 짝.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 3m 빼기 1 문제 없지? 홀수 형태입니다. m이 짝이니까 3배 해도 짝수 빼기 1하면 홀수. 요걸 다 더하면 4m 빼기 1. 자, 홀 더해서 이제 34가 나와줘야 되는데 요걸 두 개를 더해요. 그럼 7m 빼기 2를 7m 빼기 2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이 가능한 숫자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68이 되고 68 넘어가면서 m은 10 이렇게 되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m은 10이 나왔는데 이거 검증을 해야 돼. m은 10을 여기다 막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여기에 19 홀수 맞습니다. 자, 10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0 빼기 1 홀수 맞아. 40 빼기 1 홀수 맞아. 이게 맞는지 확인을 다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줘서 이제 틀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문제는 그냥 답이 나오면은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 중간에서 얘가 안 되게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이 짝수인데 여기 홀수가 나와서 이 중간부터 안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 하면은 m이 여기서 25가 나왔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요건 모순 나와요. 중간이 이상한 숫자가 나와서 안 돼. 뭐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막 엄청 어려운 문항은 아니야. 이게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이제 문항 번호로 나왔는데 하여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푸는 것도 10분 안에만 풀 수 있으면 돼. 이 정도는. 5분은 보통 넘어가는 게 좋고, 왜냐면 검산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진짜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좀 어렵게 나왔을 때도 10분 안에 얘를 끊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수특문항이네. 61번. 61번 가봅시다. 이것도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다면 쉬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게 있어요. 상대적인 정보를 절대적인 정보로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해석하기라고 하는 이제 학문의 해석하기래. 이게 기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형의 그림을 좌표로 끌고 오는 게 해석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 중에서 길이, 뭐 이제 61번 같은 경우에는 AB 곱하기 CD가 85,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가 35. 이게 이제 상대적인 정보거든. 좌표 없이 그냥 나오는 정보야.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 좌표, A의 값과 평행 이동한 뭐 K 이 정도의 값을 절대 값을 어쨌든 절대적인 값을 찾으시오. 이런 문항으로 바뀝니다. 그 도형 문제를 어쨌든 좌표로 세팅해서 좌표로 어쨌든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 중간에 나온 이 길이의 요소들을 어디서부터 이제 좌표로 세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형을 도형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K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밑이 같은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밑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Y는 A에 아니 밑이 A로 다 같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2 A에 X 더하기 K 이건 밑이 다른 거죠. 여기 있는 2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혹은 뭐 이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얘랑 얘가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완전히 겹쳐질 수가 없어. 확대축소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이 같은 상황이 돼서 평행이동에서 같은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대칭이동까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확대축소. 그러니까 이 확대축소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작년 수능 22번으로 나온 건 물론 이제 결은 다른 문제야.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역함수 형태를 끌고 가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밑이 같으면 y는 x 혹은 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를 끌고 가는 게 교육 과정의 순서야. 근데 얘는 그냥 뭐 막 푸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점이 4개인데 이 정도쯤 있고 A, D, B, C에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로그 함수 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랑 B를 지나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도 좋지만 얘가 X는 K 이 라인이 X는 K랑 그 다음에 얘가 Y는 K로 사실 너무 더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A, B 길이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를 곱한 A, B에 그 다음에 C, D가 85 그 다음에 삼각형 CAD래. 얘 좀 묘한 표현이 CAD면은 이렇게 된 삼각형이거든. 얘도 사실 넓이 입장에서 보면 가로 곱하기 이렇게 세로 이런 사각형 면적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이 사각형 면적이 되지. 이렇게 된 상황이 되죠. 되지? 사각형 면적이고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되려나? 이렇게 요만큼 파란색 사각형을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요만큼이 파란색 사각형이잖아.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여기도 물론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절반 또 요만큼의 반 요만큼의 반 요만큼의 반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각형의 면적으로 어쨌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 그런 해석은 이제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좌표 세팅을 어느 시점부터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 잘못 세팅을 해버리면은 진짜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고 안 풀리는 방정식을 푸는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어려워. 자, 일단 그 선택이 좀 중요한데 위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이 좌표를 한번 잡아보죠. 뭐. 자, A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가 C는 이제 X좌표가 나와있지. K, 여기다가 곱셈 위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2 로그 A의 K 더하기 K 이렇게 나올 거고, B라고 하는 애는 여기는 이제 Y좌표가 나와있죠. Y좌표가 K로 나와있고, 이쪽 봐라. 자, 여기 B를 K 이렇게 넣고, 요게 K가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지. 일단 찾아봐. 좌표를 찾아보고, 이게 좀 느낌이 싸한데 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방법을 좀 바꾸면 돼요. 이쪽으로 넘기면 x 빼기 k는 로그 a k가 되고, 그래서 로그에 a k 더하기 k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랑 뭔가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x 좌표는 k가 아니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죠. y는 k를 여기다가 로그 함수 지워버렸다. 로그 함수가 2에 로그 ax 더하기 k가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은 1이 되네. 1, k 별거 없고, d 마지막으로 좌표를 가봅시다. d는 x가 k, 그 다음에 여기다 k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버리면 k 빼기 이렇게 되네. 이러고 나니까 뭔가 대칭성은 좀 있네요. 요 a랑 d는 y는 x에 대칭이 되는데,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게 k, 여기 x, k, 여기 y, k.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뭐 같아진다. 요 정도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이제 길이 요소 있죠. a, b의 길이를 만약에 이제 세팅한다고 쳐봐. a, b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서 1을 빼야 돼. 그럼 로그 a에 그냥 이거 이렇게 풀 거는 아니라서 이렇게 되고, C, D 길이 이렇게 또 보면은 Y좌표에서 여기 1을 빼야 돼. 그러면 2 로그 AK K 빼기 1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은 얘 곱하기 얘예요. 이러고 나니까 이게 되게 막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걸 뭐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요 도형을 한번 보세요. 뭘 보냐면 상대적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좌표로 잡은 거는 절대좌표,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값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상대적인 길이, 상대적인 위치, 넓이 뭐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요 상태,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K예요. 여기 1이야. 요 길이가 K 빼기 1입니다. 여기도 K 빼기 1. 됐지? 요 길이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상대적인 길이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야. 자, X좌표가 요건데, 요 놈이 K야. 여기에서 요게 없어지면, 요만큼 로그 AK, 로그 AK. 근데 여기 Y좌표 이거, 그 다음에 Y좌표고, 요거 K 없어지면은, 여기가 2 로그 AK야. 됐죠? 조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푸는 것보다는 조금 간편해지는 상황이 돼. 이게 상대적인 길이, 상대적인 값이야. 이렇게 놓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치환을 해버려요. 치환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거 그냥 뭐, A, 요거 C, 요거 C, 같은 길이니까, 요것도 2배 길이야. P, 2P. 이렇게 이 정도나. 어차피 이 길이들 C, P의 값을 찾아내면 좌표를 찾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얘를 다시 봅시다. A, B, C, D, A, B, C, D, C 더하기 P, C 더하기 2P가 85고, 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C 더하기 2P
여기 C가 아까 뭐였지? 35. 그럼 여기 곱해서 70. 됐죠? 자, 문자 2개, 식 2개. 이거는 이제 100% 풀 수 있어. 뭐 대충 봐도 나누는 게 조금 편해 보이죠. 나눴다가 다시 연립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아.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C제곱 2PC, C제곱 3PC 뭐 적당하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이거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 2개, 문자 2개, 이 값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좌표로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살벌해지는 경우가 있어. 좌표로 그냥 무턱대고 막 세팅을 해버리면 좀 살벌해지거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어떻게 안 풀리잖아. 로그 A, K, 넣기 이런 거는. 근데 이거를 다시 상대적인 정보들로 생각을 해서 한 번만 중간에 걸쳐서 가면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얘기하죠. 뭐 연립하면 P가 2분의 3이 되고 C가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K는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A는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집어넣으면 되는 값이라서 뭐 그냥 계산이 나는 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썼던 복잡한 형태를 날려버리면서 풀 수 있어도 좋아. 뭐 그렇게 해도 그 능력이 있으면 좋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확통은 뭐 확통 82번만 먼저 하나 해줄까? 그 어차피 수요일에 하긴 할 건데, 아니다. 지금 안나가 미정이다. 안나야 정신 차렸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형습을 가봅시다. 유형습에 유형으로 내가 욕심이 좀 과해갖고, 근데 요거 만들었을 때까지가 그 이제 3월 첫째 주였거든. 아직 너희들을 만나기 전 3월에. 그래서 좀 과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개에 대한 테마가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내가 그때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행히 문제수를 좀 적게 넣었어. 자, 일단 봅시다. 그 절대값 수열 있죠. 이 절대값 수열이 약간 반응이 좀 늦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쓸어 담아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1번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했는데,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를 좀 넣어놨고, 절대값 수열 고난이도라고 해서 14번부터는 이제 킬러 문항들이야. 그래서 이쪽은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해봐. 딱 4개만 넣어놨어. 테마가 많아서. 그래서 뭐 하나만 뭐 해볼까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좀 시간 줄게. 그 대표 유형만 먼저 해보세요. 여기에서 1번, 4번 좀 쉬워서 7번 가볍게, 그 다음에 고난이도는 선택. 일단 3개 먼저 해보시고, 도형 문제도 18번, 그리고 21번도 방학 때 안 했으니까 21번. 도형이 좀 잘 안 되면은 도형도 기출문제만 일단 앞쪽에다 집어넣어놨고요. 이쪽을 해보시고, 일단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해봅시다. 오늘은 도형이 중요하진 않고, 일단 뒤쪽을 먼저 해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36번. 이 뒤쪽에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문제를 집어넣어놨거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고, 아까 했던 41번 건너뛰고 43번으로 43번. 43번하고 뒤쪽에
수열 문항은 49, 51, 53, 55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기본 문항은 딱 요 정도 하고 이걸 다 풀면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문항을 또 풀어봐. 자, 1번은 이거 뭐 풀지 말지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쉽다면은 아주 쉽고 이게 안 풀리면은 좀 짜증이 나요. 자, 일단 원리대로 가면은 절대값 A4랑 절대값 A1이랑 A6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운데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2배를 해서 A4, A6 이걸 이제 푸는 거죠. 근데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고 A12, 14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절대값이면 분명 음수인 애가 있을 거고 12, 14 정도 됐으니까 대충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찍어. 10을 집어넣었더니 여기에 14가 나오는 하여튼 뭐 A10 이게 되면 적당하게 요즘에 뭐 A1, 1은 음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4랑 A6 중에서 이제 쟤네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이걸 적당하게 이제 찍으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1 전부 다 양수를 해볼까? 하나만 음수를 해도 되고 일단 다 해봐. 뭐 A4 더하기 일단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음수, 양수, 양수. 요거는 이제 등차 중앙으로 해결이 되죠. 2배 A5가 돼서 A1과 A5가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럼 이것도 등차 중앙이 또 되지. 가운데가 A3이니까 A3이요? 되나?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3 세 번째 항이 0. 그리고 이 정도로 1, 2, 3, 4, 5, 6. 이 정도에서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여기가 A1의 절대값 위치, A4가 여기 위치, 그 다음에 A6이 여기 위치. 뭐 딱 예쁘게 그림을 잘 그리면 요 정도가 딱 보일 겁니다. 요 높이랑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뭐 해석을 하려면 뭐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음수겠지. 음수 양수 이렇게 막 찍어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적당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누가 더 빨리 잘 찍느냐 싸움이라서 느낌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이 문제도 A1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등차 수열인 거야. 여러 개의 등차 수열이 아니고 뭐 그런 경우는 빨리 찍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막 찍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그럴듯한 애를 생각해주면 돼.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정도를 기하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A 4, 1, 6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가 등차 수열이면 함수값 입장에서 이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여기가 절대값 A1, 그 다음에 절대값 A6, 절대값 A4. 이 정도로 생각해서 여기 있는 값, 여기 첫 번째 1, 2, 3, 4, 5, 6 2, 3, 4, 5, 6 이렇게 만나는 여기 그 다음에 4 위치 그 다음에 6 위치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뭐 이렇게는 직선이 뭐 되겠네. 사실 이거랑 뭐 같은 얘기예요. 얘는 이제 격자점을 먼저 쫙 찍어놓고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등차 수열을 빨리 찍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고 뭐 푸는 방법이야 뭐 케이스를 나눠서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 하고 그래서 2번하고 3번 이런 것도 잘 찍어봐봐. 그러니까 찍는다는 게 뭐 그냥 나쁜 게 아니야. 수능에서는 가장 그럴듯한 친구를 먼저 선별적으로 케이스 분류해서 1번으로 적용시켜서 해본다, 시도해본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4번은 좀 쉬워서, 일단 해봅시다, 일단. 자, 계속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A하고 D, 그 다음에 등차 중앙, 합. 여기는 뭐 합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등차 중앙 정도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A12가 5래. 너무 쉽나? A5랑, 그 다음에 A13이 같다고 합니다. 얘가 12니까 얘랑 가까운 얘는 양수겠죠. 당연히 얘가 음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A5가 A13 이렇게 먼저 풀어서 답 이상하게 나오면은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A5랑 A13이 이렇게 되면 뭐야? 등차 중앙 쓰라는 얘기지. 가운데 18, A9가 0이라는 얘기야. 가운데 항 5랑 13이랑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0이면 요거랑 3칸 가니까 5 올라간 거죠. 3칸. A24를 구하래요. 다시 A9가 0이야. A12가 5야. A24면은 이 정도는 그냥 암산 되면 좋은데 5씩 증가하니까 몇 칸 가야 돼? 이게 3칸 갈 때마다 5씩 증가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12만큼을 더 가니까 4칸, 5칸, 3칸을 한 칸이라고 하면은 3개를 한 칸이라고 한다면은 5칸 가는 거니까 5 곱하기 5에서 25. 뭐 이 정도는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 잘 찍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래도 막 비슷비슷한데 느낌이 다를 만한 애들을 막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방학 때는 7번 같이 숫자만 바꾼 애들이 막 이렇게 많은 걸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7번하고 8번은 느낌이 다르죠. 근데 푸는 게 비슷해. 9번도 마찬가지고 숫자 조합이 좀 바뀌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10번 이런 것도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 결국에 푸는 거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11, 12, 13 이런 애들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 본인 60만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고난이도 문항이에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잘 풀어도 인정을 해주니까 최대한 풀어봐. 뭐 이제 90점 이상 받으려면 이 중에서 3개 정도는 풀어야 돼. 풀 수 있는 정도 실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에 도형문항은 이거는 앞쪽은 좀 쉽고 뭐라는 게 좋을까? 몇 번 했지? 18번? 18번은 너무 이거는 근데 18번을 이제 풀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좀 더 쉬운 거라도 일단 얘기를 합시다. AB가 6이에요. 삼각형을 대충 일단 그려. 아무렇게나 일단 그려. ABC 잡고 AB가 6이야. 자, 삼각형에서 이 각이 나왔어. 5분의 4로.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한 각에 대한 조건이 나왔는데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지. 사인 A분의 그냥 외우는 것보다 합시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사인 C분의 6 이렇게 가요. 2R 그냥 다 써.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비율이 나오잖아.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비율이 사인 B 대 사인 A가 2대 1이니까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사인 A, 사인 B로 나눠서 요놈으로 바꾸면은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A가 K, 여기가 2K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코사인 제곱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그냥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무조건 수능 문제 나온다 생각을 하고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두 개를 보통 다 쓰는 문항이 활용 문제로 나와.
다른 뭐 닮은 뭐 이런 게 메인이 아니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니까 그런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21번은 이건 쉬운 건데 이것도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뭘 설명하냐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설계를 한번 볼게요. 다시. 그냥 뭐 어찌 풀든 저찌 풀든 그냥 답은 나와 이게. 근데 이걸 계획을 하고 푸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큽니다. 연습하기는 좋아요. AB가 6, 그 다음에 BC가 10인데 이 문제에서 얘랑 얘가 길이가 같대. 여기 당연히 6이고 여기 4가 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자, 그 다음에 BD가 여기가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그때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거. 자, BC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항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그런 해석을 떠나서 진짜 저 B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뭘 구하는 게 좋아? B, C가 속한 삼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 삼각형을 풀 거야. B, C, D. 이걸 공략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큰 걸 생각해도 되죠. A, B, C. 그래서 풀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갔는데 뭐가 좀 안 맞네. 그래서 얘를 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잘해야 돼. 도형을 할 때는. 그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되고. 자, 다시 BCD를 가. BCD. 이렇게 가면 우리는 BCD에 대해서 길이 알고 그럼 뭐 알면 돼? 이 각 하나만 알면 돼. 이 각이든 셋 중에 각 하나만 알면 코사인 제곱식으로 마지막을 끝낼 수가 있는데, 각 중에서도 이 각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이걸로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요 각이 좀 쉽지, 그치? 왜냐면 코사인 제곱식으로 얘를 풀어내버리면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어. 이걸 풀기 위해서는 각 A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계를 세우라고. 자, 그 다음에 A, B, C를 갔어.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갔어요. 아니지, 지금 이거 반대로 갔지. A, B, C로 갔으면 A, B, C가 큰 거지. 여기가 각 A가 되는 거고, B, C, D. 요 삼각형으로 가면 여기가 있고 여기 있어. 그 각의 입장에서 이 세 개의 각 중에서 어디가 더 낫니? 라고 하면은 여기도 애매하고 여기를 생각해 보면은 요 각으로 이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를 세타로 하면은 파이 빼기 세타로 놓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행을 내려서 3분의 2분의 루트 15 하면은 코사인 값이 나와요.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일단 이제 그런 설계를 이제 초반에 세우는 연습을 할 때 괜찮은 문제야. 뭐 이거 말고도 풀이는 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풀이도 많아요. 연장해갖고 막 이제 이등변 삼각형으로 푸는 풀이도 있고. 하여튼 그런 풀이보다는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게 각인지 길인지 타겟팅을 해갖고 삼각형의 입장에서 얘가 속한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얘가 속한 삼각형을 풀어낸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삼각함수 도형 활용이 삼각형을 푸는 게 목적이야. 삼각형을 푼다의 목적이 길이를 구한다, 각을 구한다. 이 두 개, 아니면 넓이를 구한다. 각과 길이가 뭐 합쳐져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런 거는 좀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기본 문항을 그래서 두 개도 아니고 너희들 선택장이 있을까 그냥 다 빼버렸어. 다 빼버리고 그냥 딱 기본이 되는 문항들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눈에 익은 문항들은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이따가 26번은 한 번 더 설명을 합시다. 26번. 그리고 사관학교 29번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문항이. 도형이 어려워 보여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29번. 뭐 마찬가지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다 괜찮아요.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합성. 합성으로 가면 36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36번은. 그 테스트에서도 너희들이 이미 비슷한 문제 했고,
마찬가지로 41번은 오늘 했으니까 43번? 일단 43번까지 온 사람. 그럼 좀 해봅시다. 뭐 거의 비슷해요. 연습용이니까 x제곱에 이차 함수가 축이 나와 있네. gx가 4 sin 2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0에서 4, x가 0에서 4까지. 4를 여기다 극단적으로 집어넣으면 2파이가 되니까 딱 한 주기만큼의 gx를 먼저 그냥 그려봅시다. 한 주기만큼이 그려져요. 4까지. gx가 여기는 4 마이너스 4 이 정도까지를 딱 잡고 2차 함수는 이제 축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3 기준으로 뭐 x축 어디 있으나 뭐 대충 이런 그거 아니 말고 뭐 이런 정도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f gx 가 0이 되는 실근의 합이 3입니다. 3. 자, 치환이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유일한 풀이야. 그래서 편해. 다른 방법으로 막 멋지게 풀어내는 거 쓰지 말고 다 막힐 거야. 수능 때. 뭐 이것저것 뭐 테크닉 같은 거는 다 막힐 거예요. gx는 t, gt는 0, ft는 0, ft는 0.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 자, 하나의 식을 두 개로 찢어서 푸는 겁니다. 요게 푸는 게 좀 편하겠죠. 여기에 있는 근을 t1, t2. 그래서 여기에 t1, t2가 근이니까 t1, t2를 풀어줘야 돼요. 근의 합이 3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이게 t가 움직이는 걸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 헷갈려. 물론 이게 한 번에 이게 좀 연습하면 한 번에도 보여. 자, 봅시다. 합이 3을 만들어야 돼요. 자, t가 여기 걸리면은 빵. t가 여기 걸리면 근의 합은 1. 이제 근의 합이야. 근의 합은 이렇게 딱 걸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근의 합이 2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근의 합이 2랑 4랑 해서 6이 돼서 이건 넘어가 버리죠. 일단 이렇게 되는 것도 다 6이 돼서 여기도 3. 그러면 T1과 T2를 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이만큼 빵개랑 3개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합이. 근데 1개, 2개 이렇게 되는 것도 또 조합이 돼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먼저 가. 아무래도 이거겠지.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 여기 하나 딱 걸치고 이렇게 2개. 이게 이제 T1, T2. T1, T2. 그 기준에 여기 4가 있어. 4. 여기가 3이었잖아. 3. 3이면 이게 4가 가능하죠? 그럼 당연히 여기 대칭 의미로 2. 다 가능하지. 2, 4. 여기 4랑 2.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애랑 3 이렇게 되는 애. 이건 간격이 좀 먼데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대칭성을 생각해버리면은 여기서 7만큼 가니까 이게 10이 돼요. 10.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실근의 최대값. 실근의 최대값을 B이다. A, B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조합들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시고 fx가 잠깐만 a의 값이 상수 a가 0에서 9로 지정이 좀 되어 있구나. a가 여기 극단적으로 9라고 가면은 여기 이제 x 극단적으로 x 빼기 3의 제곱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거네요. 그냥 하나짜리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거야. 자, 뭐 이 정도면은 되겠지.
나머지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앞에 한 거랑 약간 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 이 뒤쪽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44번 이후로는 앞에 한 거랑 이게 뭐 차이 뭐 같은 문제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합성을 좀 과한 것들을 집어넣어놨거든. 그래서 그냥 앞에 43번까지가 쉽게 됐으면 44번 이후로 5개 있잖아. 이걸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 정도 해보시고 가볍게만 일단 좀 더 가볼게. 49번 정화식 홀짝 구조인데 뭐 49번은 이건 뭐 난이도가 없습니다. 왜냐면 49번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화식도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야.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 영혼 없이 그냥 막 집어넣으면은 저절로 나와.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은 그냥 됩니다. 그 다음에 51번 한번 이거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 이게 수능 문제로 나온 건데 이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고 온 학생들이 이제 후기를 남기는 게 있었어. 그때 이거를 앞에서부터 첫 장이 자연수니까 앞에 항부터 들어갔더니 잘 안 되더라. 뭐 이거를 뭐 힘들어요. 앞에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A6과 A7이 3 이렇게 나와 있어.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2의 AN 이렇게 됐을 때 AN이 짝수면 그 짝수면 절반으로 만들고 숫자가 작아지죠. 홀수면 2의 거듭제곱 안에다 집어넣어 숫자가 커지는 형태야. 그 자연수니까 극단적으로 1이라고 가정을 해도 1이 되면 2가 되고 다시 여기다가 2가 돼서 1이 되고 뭐 계속 자연수 형태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무조건 자연수고 자연수니까 홀짝을 따질 수가 있겠지. 그럼 자연수 형태에서 이제 A6과 A7을 더해서 3이 되는 조합은 1, 2나 2, 1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로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뭐 그냥 방법이 A7, A6이 그냥 2, 1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거꾸로 타고 가는 거예요. A4, A3, A2, A1 쭉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A6을 풀어낼 때 여기다 5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잘 해봐. A6이 둘 중에 하나예요. 2의 A5랑 2분의 1의 A5 이게 이제 1이야. 1. 그럼 A5가 0이 될 수는 없어. 0이 되면 1이 되는데 그럼 A5가 2가 되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5는 짝수 가능하고 그럼 2가 나오면은 일단 2에서 나올 수 있는 애가 2 이렇게 옆에다가 정리를 잘 해보면서 하나하나 이게 나중에 검산을 해야 돼. 이게 검산을 안 하면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나도 이거 풀 때마다 답이 나와. 다르게 나와. 풀 때마다. 이런 거 풀 때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예요. 너희들은 더 심하겠지. 그래서 검산을 할 수 있게 옆에다가 잘 써놔. 하여튼 여기 2가 나왔으니 이렇게 넘어가면은 A4가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하면 4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풀어내요. 1이 되면 2는 이거 고정이야. 앞에서 했던 게 그대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 4를 만들어내는 것도 할 밖에 없어요. 4를 만들어내는 애가 이쪽이 2의 거듭제곱으로 홀수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려면은 가능하지가 않아. 2의 제곱이 4인데 홀수여야 돼. 이거 홀수. 그래서 안 돼. 그냥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기 16, 3은 일단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돼요. 16이 되는 애도 32 찾아내시고 이것도 6을 찾아내고 8을 찾아내고 이렇게 다 찾아내. 차분하게 천천히 완벽하게 계산 실수 없이 이렇게 다 찾아냅니다. 이걸 한 번 더 해야 돼요. 1, 2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냐? 객관식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였어.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하자면 뭐 어렵기도 한데 뭐 이 정도까지 못할 건 없어요. 시간만 있고 그 다음에 차분함으로 승부를 보면 10분 안에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 다만 이게 계산, 산수에서 틀려갖고 그래도 이게 좀 나왔던 게 후기를 보니까 객관식이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왜냐면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그러니까 정답률이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객관식이었으니까 다 살았지. 자, 뭐 이 정도 하고 53번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상한학교 특유의 약간 좀 조잡함? 근데 나쁘진 않아. 왜냐면은 53번 꼭 풀어보세요. 이게 작년 상한학교 나온 건데 앞으로 수능 문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놓은 거라. 그리고 상한학교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수능 출제하러 들어가셨죠. 그래서 상한학교 문항은 뭐 풀 수 있으면은 풀어보세요. 최대한. 내가 수업 시간에는 정리는 해줄 거야. 상한학교 시험 응시도 해보시고 가능하면 토요일에 시험 보거든. 오전에 가서 그냥 딱 보고 오니까 한번 볼만해. 왜냐면 예비 수능처럼 연습하고 오는 거야. 약간 그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너희들이 3월 모의고사 보고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때 너희들이 아는 장소에서 시험을 봐. 가끔 이제 그 좀 특수한 학교들이 외부 장소를 빌려갖고 밖에 외부에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 근데 웬만한 학교들은 그러질 못해. 돈이 없어갖고 그냥 이제 자기 학교에서 보거든. 그럼 그 익숙함 때문에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원래 수능 시험장 가면 더 긴장해. 내가 그냥 평상시 시험 볼 때 긴장을 뭐 1만큼 하면 수능 시험장 가면 그 10배만큼 긴장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긴장을 안 할 수도 있어. 진짜 이거는 가봐야 알거든. 근데 긴장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준비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보통 국어를 보통 망하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갖고 이제 수학 맞아 이제 망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풀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게 국어 문항이 쉬우면 수학 점수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국어가 쉬우면 수학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어쨌든 본인의 성격을 좀 잘 체크를 해봐. 이번에 3월에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면서 매번 시험을 한번 볼 때마다 본인의 성격을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나를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 국어가 쉬우면 시험을 잘 봐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수학을 풀 때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약간 막 이렇게 들뜬 상태로 문제를 막 풀면서 계산 실수 막 일어나서 틀리는 애들도 있어. 반대로 국어가 너무 어려워갖고 거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기가 빨려갖고 수학을 풀 때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못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이제 약점 이런 걸 찾아냈을 때 이걸 누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약간 이제 국어를 봤는데 너무 쉬워갖고 잘 본 것 같아. 이거를 약간 좀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 그냥 되게 웃긴데 노래를 불러서 해결이 된 친구도 있고 약간 차분한 뭐 약간 혹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약물 같은 거 있죠. 우황청심원 포함해서 약간 좀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 같은 게 있어. 뭐 그런 거 상관은 먹어도 돼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시험 보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더 잘하면 돼. 더 많이 하세요. 아니 유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 사수생이 있었거든. 사수생이 유머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나는 사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했다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가 되게 웃겨.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웃긴데 몇 개 생각나는 게 이게 책상도 이게 딸깍딸깍 이게 균형 안 맞는 책상이 있잖아. 그런 데서 연습을 했다. 그런 게 리스트야. 왜냐면 시험장에서 이게 막 이 움직이는 시험을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나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노래 같은 거 있지. 노래 같은 거에 뭐 링딩동 같은 거나 그리고 이게 리듬이 반복되는 게 막 계속 머릿속에 돌면은 지문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것도 일부러 연습을 그 친구는 했고 그리고 일부러 팬티도 안 입고 시험도 보고
그 일부러 양말도 한쪽 양말을 젖은 상태로 시험도 보고 거기 되게 웃겨요. 근데 걔가 사수생인데 얼마나 처절했겠니 진짜. 그 처절한 그 느낌으로 난 절대로 이번 시험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막상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럼 당연히 좋은 거지. 근데 나는 그 이제 너희들한테는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한 5년쯤 전까지는 수능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거든. 애들하고 같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같이 애들하고 같이 시험 응시를 해서 뭐 애들한테 가서 뭐 이제 응원도 해주고 시험장 같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게 뭐냐면 수능 시험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면 느낌이 되게 달라.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자주 느껴봤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전에 시험 그 TV에도 한번 나왔었어. 김포에 있는 데서 내가 시험을 한번 봤었거든. 근데 어떤 그냥 좀 미친 녀석이 영어 듣기 시험을 하는데 영어 듣기 시간에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질렀어. 듣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니까 애들이 막 웃는 거야. 듣기가 막 나오고 있어.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무섭니. 이거 웃긴 상황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들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들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내가 그 시험장에 있었다니까. 나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애들이 웃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니 이게 뭐 다들 재수하려고 그러나? 뭐 이게 듣기 시험을 할 때 이게 소리가 막 묻히면 안 들리잖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 게다가 여기 서울 지역에들은 요 주변에서만 시험 보는데 이제 탐구 과목을 조합을 잘못하면 이상한 학교로 배정이 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되게 불량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가서 시험을 보면 협박도 받아요.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애들이 협박도 해. 근데 그게 되게 살벌하게 얘기를 해. 살벌하게 끌고 가서 얘기해. 난 그 광경을 목격도 해서 내가 신고도 했어. 난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려고 일부러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어. 예전에 그 메르스 좀 오래됐다. 메르스 시험 볼 때도 메르스 때도 체온을 재고 시험을 봤거든. 체온을 재서 온도가 높으면은 격리돼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는 되게 궁금했어. 격리된 상태의 시험장이 그 원래 시험을 보는 시험장보다 더 좋을까 안 좋을까? 근데 난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 너무 안 좋아. 격리돼서 시험 보잖아. 애들이 다 콜록콜록 대고 있어. 와 진짜 그거는 안 좋아. 그런 것들의 정보를 이제 고3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탐구 과목 할 때 지금은 여기 뭐 이제 학종이라서 예전에는 내가 수업을 할 때 물리를 이제 선택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 물리를 선택했을 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을 이제 보고 있을 때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니 시간이 30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늘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되게 꼼수인데 예전에 너희들은 모를 거야 아마 양파라고 가수가 있는데 시험을 보다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시험이 이제 그 점수가 그냥 좀 안 좋은 상태로 끝나는 이제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양파법이라고 해갖고 수능 시험 때 그렇게 아프면 따로 그 양호실 같은 데 가서 대기를 하다가 좀 쉬다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위경련은 이게 티가 안 나거든. 티가 안 나. 그래서 위경련인 척하고 이게 나 해봤거든. 나는 7년쯤 전인가? 오래됐다. 8년 됐나? 위경련 티가 안 나. 이게 만져보면 여기 딱딱한데 여기다 힘을 주면은 이게 뭐 어떤 이제 상태인지도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물리 문제를 풀면 시간이 없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하고 내기를 했거든. 누가 더 잘 보나 뭐 이런 그런 내기를 했었어. 그때는 이제 나도 통합 논술 같은 거 해갖고 물리, 과학, 생물 다 했거든. 그래서 물리를 시험을 봤는데 아니 첫 장 풀고 나니까 15분이 지난 거야. 첫 장 4번까지 푸니까 15분이 다 지난 거야. 이거 시간이 없어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 있는 문제를 머릿속에서 집어넣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픈 척하고 양호실을 갔어. 머릿속에 집어넣고 양호실을 갈 수 있거든. 근데 양호실이 되게 멀어요. 그리고 유경련이면 막 이렇게 해놓고 자세도 이렇게 해서 천천히 걸어가야 돼. 머릿속에서 막 문제를 풀면서 거기 가서 한 20분 정도를 쉬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막 풀었어. 그래갖고 간신히 뭐 근데 그렇게 풀어봐도 이게 안 돼. 물리 진짜 초고수들이나 이제 가는 판이라 갖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약간 진짜 한 1, 2분이라도 조금 더 얻을 수가 있어. 뭐 그런 거라도 나중에 한번 써 먹어보세요. 이게 뭐 쓴다고 좋은 건 아닌데 안 쓰는 상황이 더 좋은데 근데 사탐을 선택하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고 그치? 근데 과탐을 선택하면은 수학을 할 때도 진짜 이게 한 문제 풀면은 내가 인생이 바뀌겠다 싶으면은 뭐 그런 방법을 쓰면은 의미는 있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면은 시간을 다르게 측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위경련 같은 게 일어나서 몸이 안 좋으면은 양호실로 가서 누워 있다가 한 2, 30분 있다가 시험을 보거든. 그 시간 동안에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지. 뭐 그런 정도? 뭐 얘기하려면 진짜 끝도 없는데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현장에서만. 게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맨 앞에 자리를 앉는 거랑 맨 뒤에 앉는 거랑 유불리가 좀 있어. 창가 쪽에 앉는 거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관학교 시험은 웬만하면 그냥 내가 사관학교를 간다 의미가 아니고 그냥 연습용으로 예비 수능을 한번 보고 오겠다 느낌으로 응시를 해보세요. 토요일 같은 날 가서 보고 오면 되는 거라 갔다 오면은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냥 시험 보고 잘 봤다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수능날 당일날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수능을 한번 보고 온다는 느낌으로 보고 와봐. 수학은 요즘에는 그래도 수능 문제나 사관학교 문제나 이제 격차가 많이 좀 없어졌어. 그래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안 막아요. 웬만하면 사관학교 진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도 그냥 봐서 혹시 또 모르잖아. 게다가 그것도 알아요? 사관학교 쪽으로 가면 요즘엔 모르겠다. 간호장교나 이런 그런 쪽으로 가면 나중에 의대 쪽으로 가는 진학도 가능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갔는데 요즘엔 모르겠네. 자, 하여튼 좀 쉬었다가 마무리만 합시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냥 힌트만 조금씩 줄게. 안 그러면 아예 안 풀 것 같아서 자 그냥 조금씩만 힌트 줄게. 이런 형태가 나와도 이제 등차 수열. 자, 13번 한번 봅시다. 스네. 공차 K 등차 수열이래요. 자,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를 PK. 자, 일단 밑에 있는 걸 해석을 해야 되겠네. 자, 가 조건 봅시다. 가. A1과 A의 2M이 0이야. 자, 등차 중항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2M번째 항이 0이면 당연히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공차가 K니까 K는 자연수고 증가할 거야. 그치? 첫 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A1이랑 그 다음에 M번째, 2M번째 항 집어넣었을 때 A, 2M하고 이게 같다. 그럼 여기 가운데 항이 있을 건데 가운데 항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2M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 딱 가운데 오는
0을 만들어내는 애는 없고 여기 2m과 1 얘를 숫자를 적당히 나누면 돼. m번째와 m 더하기 1번째 항 이렇게도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요거를 이렇게 봅니다. am과 a의 m 더하기 1 요게 같다. 사실은 저걸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으로 그냥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의 등차 중앙을 읽어내시면 되고, 요게 한 칸 갈 때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게 K잖아. K. 공차가 K니까 이 값을 그래서 알 수가 있어. A의 M이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K야.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가 K라서 반반 하면은 반반하면 2분의 K가 되죠. 그래서 A M 더하기 1도 얘는 2분의 K가 됩니다. 뭐 그래서 요걸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합을 구하래요. 절대값은 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요 상황을 만들어내도 괜찮고, 요 높이랑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뭐 이게 대칭적으로 같은 상황이 되겠지. 걔네들을 나에서 이제 다 합치래. 그럼 합치는 거는 뭐 여기에 A, M이 얘고 얘가 얘고, 그럼 A의 M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2분의 K에다가 K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K가 되겠지. 이게 양쪽으로 두 개씩 짝꿍으로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두 개씩 들어갈 거고, 얘네에 대한 총 합은 2배 곱하기 2분의 K에 여기서 1, 3, 5, 7 이렇게 개수가 들어갑니다. 개수는 어떻게? m 플러스 1에서 m 더하기 m까지 m개 그럼 이게 m개가 돼요. m개. 뭐 수열을 생각했을 때 첨자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고 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이걸 구할 수가 있지. K의 홀수의 합. 이 정도 되죠. 홀수의 합. 홀수의 합. 이건 뭐 그냥 느낌이 안 오나? 2m 빼기 1 이렇게 할까? 그냥 간만에 그냥 재밌는 걸로 홀수 한 개. 이게 처음에 등차수열 배울 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3개 5개 13979에 대한 합입니다. 5개 7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 없어요? 1357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의 제곱. 이거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는 건데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이거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 구조를 알고, 이건 뭐 사실은 외운다기보다는 숫자에 대한 좀 약간 구조 같은 거라 이 정도 되겠지.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게 50에서 몇이야? 100이지? 이게 너무 많이 풀었다. 이거 마지막에 이걸 또 못 풀고 있으면 안 돼. 문자가 2개. 그 2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저 문자 2개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요. m제곱이 힘이 세니까 대충 m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k를 찾아내는 거야. k부터 찾아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좀 센 애들, 강한 조건을 먼저 건드리면 됩니다. 뭐 좀 여러 가지를 해봐 이제. 그 다음에 15번도 이거 살짝만 힌트를 줄게. 풀라고 하면 또 안 풀 것 같아서. 방금 했던 거랑 또 비슷해요. 얘는 AM 그 다음에 적당하게 K만큼을 간 애가 합쳐서 12야. 이게 0이 되나 12가 되나 똑같아 상황은. 자, 그냥 뭐 그래프로 해결해 봅시다. 절대값 AM 함수야. m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k가 얼마큼인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12니까 6, 6일 때를 그냥 일단 해요. 6, 6일 때. 그럼 뭔지 몰라도 6, 6이 있겠지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m이고 m 더하기 k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6. 어렵지 않지? 2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조합이 7개가 나와야 된대. 7개.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서 12가 나왔으면 요거보다 한 칸 작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나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K 간격만큼 이렇게 돼도 여전히 이게 이제 여기가 평균 라인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칸 내려오고 여기 한 칸 올라가면은 합쳐서 12를 만들어요. 그런 게 몇 개? 7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충 여기 7개가 나오게끔 하면 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수가 그러니까 합이 이제 뒤틀려 버리니까 안 되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찍으면 돼. 그래서 절대값을 저걸 해석을 하는 방법은 뭐 정말 여러 개가 있지만 수열의 입장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함수를 해석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이제 모습인데 함수를 해석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당연히. 그럴 때는 그냥 막 찍어봐요. 6 넣어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막 적당히 넣어봐. 뭐 그렇게 한번 감을 잡아보는 건데 뭐 그런 정도로 힌트로 잡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27번은 뭐냐면 이거는 방학 때 안 풀어서 일단 사관학교 문학이야. 그래서 한번 연습하려고. 자, 아까 우리 연습한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그 처음에 3월 모의고사 거기 나온 문제랑 비슷해요. 자, 일단 1인분 삼각형이야. A, B, C. 자, 그 다음에 A, C를 5대3. 여기 5K로 놓고 3K로 갑시다.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조건이 여기를 뭐 대충 알파, 베타로 하자. 다 쓰기가 귀찮아서 2배의 사인의 ABD니까 여기 알파 대 5 사인 이게 같다. 베타 이렇게 되겠죠. DBC 여기가 DBC. 자, 일단 뭐 사인 B로 나왔으면 우리가 정보는 길이가 아니면 각인데 보통 이게 각을 나타내주면 이게 길이 정보예요. 길이 정보를 나타내주면은 각을 숨기기 위해서 나타낸 이유고, 그러니까 뭐 함수값을 나타낸 이유가 도함수의 값을 약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듯이 뭐 이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여기서 길이 아니면 각밖에 없다고 정보가. 그럼 이게 각이라고 순진하게 좀 믿지 마시고 길이 아닐까? 뭐 사이버픽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버픽스면 바로 뭐예요? 사인 알파분의 OK. 아니 근데 이게 정보가 다르잖아요. 사인 베타분의 3K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정보를 이어내려면 이게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 중요한 공통 요소로 들어갑니다. 공통 요소가 딴 게 아니고 위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와 아래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 여기 삼각형이 총 3개인데 하나 둘 크게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정보가 위쪽 삼각형이 아래쪽 삼각형 아니면 아래쪽 삼각형이 위쪽 삼각형 이게 뒤섞이려면 이게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매개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변 아니면 길이야. 변 아니면 길. 그러니까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개가 돼서 같이 엮어주면 돼. 아니면 각을 엮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이 같이 쓰고 있는 공통 요소들이 있어. 걔를 건드리면 돼. 근데 이거는 좀 쉬운 게 너무 사실 노골적으로 알려준 게 마지막에 물은 게 사인 A분의 사인 C를 물었어. 그러니까 사인 A분의 BD 사인 A분의 BD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사인 C분의 BD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만 하면은 이제 BD는 없어지고 사인 A랑 사인 C의 비율이 나오고 K 없어지고 요거 비율만 그냥 쏙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해결이 돼. 그래서 어려워지려면 충분히 더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정보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놀 때는 걔네들 분명히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있어. 걔네들만 찾아내면 거기에 집중하면은 더 쉽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아까 그 사관학교 문제. 아까 사관학교 문제 얘기하다가 방향만 이것도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시도를 해봐. 계산이 많아요. 사관학교 특유의 그냥 계산 문항이라서. 자, 봅시다.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수능이면은 이제 적당하게 한두 개쯤 나올 텐데 얘는 이제 여러 번 풀어야 돼. 그래서 어려워. 자, A1은 정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나갑시다. 방향만 잡아. 마이너스 AN 더하기 1 더하기 K 절대값 AN이 홀수 그 다음에 2분의 1의 AN 그 다음에 AN이 0 이거나 AN이 사실은 뭐 짝수에 0이 들어가잖아. 이게 절대값이 이게 짝수인 경우는 일단 반으로 나눠주고 K를 더하래요. A3이 조건이 많습니다. A3이 2 그 다음에 A2랑 A4를 곱했는데 8이 나와야 돼요. 조건이 너무 많아. 자, 어떻게 시작할래?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처음부터 잡고 들어갈래? 그러니까 첫째 항에 대한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막무가내로 A1부터 A1을 A로 세팅하고 그냥 막 밀고 가도 돼요. 홀수 짝수로 나눠갖고. 근데 절대값에 대한 부분이라 약간 좀 부담감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3, 2,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가지 말고 거꾸로 갈게. A4, A3, A2, A1 이런 방향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도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 A3이 일단 2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짝수잖아. 짝수면은 A4가 자동으로 나오지.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1 더하기 K가 되겠죠. 나눠지고 K 더해주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2가 되려면 이제 요게 이제 나눠지는 거야. 요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모르니 이게 그냥 홀수라고 해봅시다. 이게 홀수가 되면 위를 타고 가서 2를 만들어야 돼. 2는 A, 2 더하기 1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럼 A는 넘어가면은 K 빼기 1 이렇게 그냥 뭐 산수면 되는 거야. K 빼기 1 이거 자체가 홀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라고 가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냥 할게. 2 빼기 K 곱하기 2 이렇게 하고 또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좀 귀찮죠. 얘랑 얘를 두 개를 절대값을 곱해서 8을 만들어야 돼. 요거는 그냥 뭐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1 더하기 K랑 K 빼기 1의 절대값이 8 요걸 풀면 이게 8이라고 푸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8로 풀어내면은 K가 3 또는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까지만 그냥 뭐 해줄게. K제곱이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나와요. 요런 건 이제 뭐 모순이니까 뭐 택도 없고 여기에서 이게 3이 되냐 마이너스 3이 되냐 이걸 다 해봐야 돼.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K 빼기 3 위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이게 짝수가 나온 거지. 3 빼기 1은 짝수니까 요건 안 되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돼버리면은 마이너스 3이면 K가 정수 K고 이건 되나? 마이너스 3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4니까 이것도 안 되네. 다 안 되네 이거는. 이쪽은 다 안 됩니다. 이쪽을 한 번 더 해봐요. 그래서 약간 상하학교 특유의 이제 계산 문제인데, 근데 요즘 수능이 이런 방식으로 약간 변질이 됐어. 내가 표현하는 말로 변질. 예전에는 좀 깔끔하게 됐는데, 이런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변형 문항을 비슷한 거를 이제 옆에다가 걸어놨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55번이 상당히 괴롭히는 문제예요. 55번. 이제 작년 이제 7월 교육청으로 나왔던 건데 이게 홀짝을 진짜 예민하게 따져봐야 돼. 가정을 하고
이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막 이제 머리를 엄청 굴려봐야 됩니다. 나도 이거 한 3번 풀었어요. 첫 번째 풀고는 답을 봤는데 틀렸어. 또 풀었는데 또 틀렸어. 세 번째 풀어갖고 맞췄는데, 하여튼 나도 이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야. 근데 너희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 쪽으로 들어간 이제 홀짝 문항들은 완전 진짜 찐으로 어려운 건 다 배제시켰어. 그래서 고난이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뭐 요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골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 합시다. 자, 과제 또 수요일까지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확통도 얘들아, 확통 그 문제 틀린 거, 고난이도 못 푼 거, 그것도 해설 보고 와도 괜찮으니까 어려운 문항은 해설을 베껴서라도 한 번만 연습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